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과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21번째 시간으로 필기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두 번째 파트의 문제풀이를 완료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이론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인 웹 그래픽 디자인을 처음으로 학습하게 되었고요. 웹 디자인 기능사 필기에는 이론 세 가지 파트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모든 내용들을 학습했고, 마지막 파트, 드디어 세 번째 파트인 웹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번 시간 또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인 컴퓨터 그래픽스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개념 및 정의,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와 특징,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와 활용,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주요 개념을 살펴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형이나 화상 등의 그림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된 모든 기술을 바로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말합니다. CAD, CAM, 시스템, 광고, 영화, 전자출판, 일러스트레이터, 동영상 제작 등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 분야는 넓고 방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차원 그래픽은 화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작업자가 그려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3차원 그래픽은 컴퓨터 내에 3차원 좌표값을 가진 모델링 데이터를 형성한 후 이 데이터에 재질을 부여하고 빛을 설치하고 카메라 위치를 설정해서 관측 시점을 지정한 후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결과물은 2차원 그래픽 작업 시의 결과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3차원 그래픽은 정확한 그림자 및 음영 반사 질감의 표현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사진과 거의 흡사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차원 그래픽을 그림이라고 비유한다면 3차원 그래픽은 모형을 제작한다든지 조각을 하는데 비유를 할 수 있죠.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은 만화 영화 제작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첩으로는 문자와 숫자, 이미지, 영상 등으로 표현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까지 포함하고요. 설명드렸을 때 2D, 3D를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은 4D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2D, 3D, 4D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인쇄 출력을 할 때는 모니터 색상과 실제 출력 색상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색 보정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 느낌과 같은 색채, 형태, 음영, 재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제작물은 디자이너의 능력과 감각 등을 통해 무한한 이미지 창출은 물론 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하죠.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분류를 다시 한번 보자면 2D, 3D, 4D로 나눌 수 있는데, 2D는 평면으로 출력되는 이미지나 2차원상의 작업 과정, 즉 드로잉, 페인팅, 리터칭, 확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작업입니다. 3D는요, 3차원 입체 모델링, 재질, 음영의 표현 등의 작업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4D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여기에 속하죠. 자, 우리가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세세 항목인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그리고 저장 매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입력장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입력장치로는 대부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키보드. 키보드는 대표적인 입력장치 중에 하나이죠. 문자, 숫자, 기호 등을 입력하는 표준 입력장치입니다. 다음으로 마우스는 볼의 회전이나 빛의 반사가 센서를 자극해서 화면상의 위치나 이동값을 입력하는 입력장치입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정지 화상으로 자료를 컴퓨터 내의 자료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주는 입력장치입니다. 스캐너의 해상도 단위가 있는데 바로 DPI입니다. 도트 퍼 인치로 인치당 도트 수를 해상도 단위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필름 없이 전자 센서를 이용해서 영상을 감지해서 그 영상 정보를 JPG 등의 이미지 파일 형식이나 MPG 등의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캠코더가 있죠. 카메라와 레코더 두 단어의 합성어를 가진 캠코더는 녹화 및 재생 기능을 갖춘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역시 입력장치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다음 터치스크린입니다. 마우스 대신 손가락이나 특수 장치, 펜 같은 그런 장치로 화면을 직접 터치하면 그 접촉점이 좌표값으로 컴퓨터로 전달되는 장치입니다. 터치스크린에는 감압식과 정전식, 광학식 터치스크린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는 문자나 그림, 설계 도면을 읽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장치인데요. 대표적으로 타블렛, 스타일러스, 펜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제 출력장치를 보도록 할까요? 출력장치로는 대표적으로 모니터, 프린터, 그리고 기타 출력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를 보도록 하죠. 모니터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정보를 화면상에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모니터는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형광 물질을 방사하는 가법 혼합, 가선 혼합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종류가 있는데요. 모니터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RT 모니터, 굉장히 옛날 모니터, 뒤통수가 큰 모니터를 CRT 모니터라고 하죠. 음극선관 모니터입니다. 수평 주파수는 1초당 CRT 좌측에서 우측까지 전자빔이 주사되는 횟수를 말합니다. 수직 주파수는 1초당 상단에서 하단까지 주사가 모두 끝났을 때 하단의 주사선을 다시 상단으로 옮기는 횟수로 활성화율이라고도 합니다. 미스 컨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모니터에서 목적지를 조금 벗어난 근처 지점에 전자빔이 잘못 도달했을 때 글자가 선명하지 못하고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LCD에 대해서 살펴보죠. LCD는 액정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액정이 들어있는 유리판에 전압을 가해 화면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같은 휴대용 영상 표시 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PDP, 이것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네온 또는 아르곤 혼합 가스를 채우고 전압을 가해 가스의 전자가 충돌하면 빛이 발생하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죠. 다음으로 LED라는 것은 발광 다이오드를 말합니다. 화합물 반도체로 만든 다이오드에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과잉 에너지에 의해 발광하는 소자를 말합니다. 효율적이고 전력 소비가 적어서 TV나 모니터 등의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니터 이외에 또 하나의 출력장치, 대표적인 출력장치로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충격식 프린터와 비충격식 프린터가 있는데 충격식 프린터는 도트 프린터와 라인 프린터가 존재하고요. 비충격식 프린터로는 잉크젯 프린터, 가멸식 프린터, 열전사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출력 장치를 든다면 프로젝터를 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터는 컴퓨터 모니터상에 출력되는 정보를 대형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장치를 말하죠. 그 다음에 HMD. 이것은요, 헬멧 또는 고글 형식의 장비인데요. 양쪽 화면에 나타나는 물체의 위치 차이에 의해 3차원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가상현실을 볼 때 바로 이 출력 장치가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장 매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CD롬의 성능을 볼까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 기억 공간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표현합니다. 배속으로 표시하는데 1배속의 속도는 150kB/s.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1배속의 속도가 150kB/s이다. CD롬이.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2배속 CD롬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얼마인가? 이때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1배속의 속도가 150kB/s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 문제에 대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50을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32배속이라고 했을 때는요. 32 곱하기 배속 속도인 150을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4800kB/s가 나오는데 이 킬로바이트가 1000단위를 넘었기 때문에 4.8메가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관계를 또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 또한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4.8MB/s가 된다. 32배속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DVD를 살펴보겠습니다. CD와 DVD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DVD에 대한 것. DVD는 먼저 아까 CD롬의 용량과는 차이를 겨룰 수 없을 정도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CD롬에서는 650에서 700메가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반면에 DVD에는 4.7기가부터 17기가바이트까지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단면 또는 양면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CD롬은 단면만 가능했다면 DVD는 양면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외형은 CD와 동일하죠. 하지만 UDF라는 다른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원래는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고요. 음악 등을 기록하기 위한 DVD, 오디오도 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DVD 드라이브에서는 CD롬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CD롬 드라이브에서는 DVD 드라이브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D롬만 읽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개체에서는 DVD를 읽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VD롬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DVD롬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CD롬과 마찬가지로 배속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배속의 속도는 1.35MB/s.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1350kB/s입니다. 아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CD롬은 몇 배속이었죠? 1배속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됐었죠? 네, CD롬은 1배속일 때 150kB였습니다. 그런데 DVD롬은 1배속일 때 1350kB/s 또는 1.35MB/s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DVD에 사용되는 비디오, 오디오 압축 방식은 MPEG-2다. MPEG-2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D 부분과, CD롬 부분과 DVD 부분, 이 두 개의 특징과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2D 부분에 중요한 개념인 2차원 그래픽스의 중요한 개념인 항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원 그래픽, 평면 그래픽에서는 픽셀과 해상도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픽셀은 픽처와 엘레먼트, 즉 그림 요소, 이 두 단어의 첫 음절을 딴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같은 그런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는 하나하나의 점들로 구성이 되어 그 점 안에 각각의 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픽셀의 위치 정보는 XY 좌표값으로 표시를 하고요. 한 픽셀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몇 개 비트를 사용하는가를 색 심도라고 말합니다. 컬러 뎁스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횡비가 1:1인 정사각형이 픽셀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정사각형 점이 쭉 모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픽셀 단위로 저장되는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해상도, 레졸루션 같은 말입니다. 이 해상도는 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픽셀 수를 말합니다. 방금 픽셀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자, 그러면 해상도는 한 화면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해상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면의 그래픽을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선명하겠죠? DPI와 PPI라는 것이 있습니다. DPI는 dot per inch, 인치당 도트 수를 말하는 것이죠. 인치당 점의 수. PPI는 인치당 픽셀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픽셀의 집약 해상도라는 것이 있는데, 각 픽셀에서 지정된 비트 수를 말하며 n비트의 비트 수를 갖는 픽셀인 2의 n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비트라고 하면 2의 8승으로 256가지 색상이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용어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2D 방식에서는 레스터 방식과 벡터 방식 두 가지로 이미지 스타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레스터 방식은 아까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이미지와 같은 말입니다. 벡터 방식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자, 레스터 방식은 픽셀 단위로 색상이나 색의 강도 등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색 변화가 자연스럽고 픽셀 간 경계도 잘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정지 화면을 표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른 말로 비트맵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파일의 크기가 큽니다. 레스터 이미지 파일 포맷은 아래도 나와 있지만 BMP, JPG, GIF, PNG, TIFF, PSD, TGA, PCX 등이 있고요. 다음으로 벡터 방식은 이미지의 선, 곡선, 원 등의 기하학적 구성 요소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방식인데, 확대 축소할 때 화질의 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터 방식에 비해 파일의 크기가 작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적합하여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도구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대표적인 것이고, 또 플래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상단에 있던 레스터 방식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포토샵이 존재하고요.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 파일 포맷은 AI, EPS, CDR, 그 다음에 WMP 등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그래픽의 파일 포맷은 바로 밑에 나타나 있죠? 자, 이와 같은 포맷들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이제 DDS라는 포맷이 보이죠? 이거는 다이렉트 드로우 서페이스라고 하는 포맷인데요. 말 그대로 다이렉트 X를 위해서 설계된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텍스처 매핑 및 입방체 환경 지도를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포맷이고요. 자, 이러한 포맷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2D 그래픽에 상용화된 저작 도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워낙 유명한 도구들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인트, 샵, 코레드로 이런 것들도 이제 유명한 도구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포토샵의 기능을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포토샵은 워낙 많은 대중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래픽 도구, 비트맵 도구인데요.
이 중에 포토샵의 주요 필터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터는 특수 효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디스톨트, 샤픈, 엠보스, 스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필터에 대한 설명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디스톨트는 다양한 왜곡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샤프는 말 그대로 샤프하게 선명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엠보스는 말 그대로 이게 입체죠, 입체. 그래서 양각과 음각 효과를 내면서 입체 효과를 도와주는 특수 효과, 바로 엠보스이고요. 스케치는 말 그대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이미지의 스케치 효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수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포토샵의 주요 필터 기능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컴퓨터 그래픽스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이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은 위지윅 방식입니다. 위지윅 방식이라는 것은 작업의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에 나타나는 형상이 최종 인쇄물과 같은 프로그램 방식을 말합니다.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먼저 그래픽 편집 도구는 도안을 제작하며 이미지 리터칭을 작업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 페인트샵 프로와 같은 툴이 속합니다. 인쇄물 편집 디자인은 출판물이나 인쇄물의 편집과 디자인을 하는 툴로서 쿼크 익스프레스, 인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3D 영상으로는 3차원 이미지나 건축, 인테리어의 영상 등에 활용이 되는데 3D 맥스, 캐드, 마야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는 TV, 비디오 영상 편집,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데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가 대표적인 도구이죠. 웹 이미지 및 배너로는 웹용 움직이는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플래시나 스위시를 사용합니다. 웹 에디터는 웹페이지 편집을 하거나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무 웹 에디터나 드림위버와 같은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정보 용량 단위를 살펴보죠. 먼저 비트부터 테라바이트까지 지금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트는 0과 1의 조합으로 된 최소 연산 단위이죠. 다음으로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묶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워드는 실제적으로 정보가 처리되는 단위로 32비트나 또는 64비트입니다. 킬로바이트는 1킬로바이트가 2의 10승 바이트, 즉 1024바이트가 됩니다. 메가바이트는 1메가바이트가 2의 20승 바이트가 되면서 1024킬로바이트가 됩니다. 기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가 2의 30승 바이트를 표현하는데 1024메가바이트가 되며, 테라바이트는 1테라바이트가 1024기가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